저장고 문을 열거나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코를 찌르는 듯한 그 눅진하고 달큰하며 쾌쾌한 냄새가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어떤 냄새와도 혼동할 수 없는 냄새죠. 바로 썩어가는 수확물의 냄새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일구고 물 주고 수확했던 모든 것이 이제 쓰레기통으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패닉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긴급 구호 작전, 즉 구출 작전을 펼칠 겁니다. 부패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저장량의 최대 80%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남은 것들까지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저장 중 부패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이것들은 토양, 채소 껍질, 심지어 여러분의 저장고 벽에도 살고 있습니다. 채소가 건강하고 저장 조건이 완벽할 때는 이 과실의 면역력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온도가 깨지거나 습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수확 중에 작은 긁힘이라도 생기면 적은 즉시 방어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치 중환자실의 의사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먼저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병실, 즉 여러분의 저장고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분류 작업, 제습, 천연 소독제, 그리고 올바른 환기입니다. 그냥 환기만 시키면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민간요법 신화는 잊으십시오. 여기에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저장고를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인 점검과 분류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자에 손을 내어 썩은 작물 하나만 꺼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곰팡이 포자는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이미 주변의 다른 작물에도 내려앉아 있습니다. 부패가 시작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곳을 폭발의 진원지라고 상상해야 합니다. 썩은 것과 접촉했던 모든 채소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이미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이 격리된 작물들은 깨끗하게 씻고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해서 다른 것들보다 먼저 소비해야 합니다. 절대 저장용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오염된 부분 주변의 완충지대, 즉 버퍼, 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썩은 것뿐만 아니라 주변 11cm 방향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함께 꺼내야 합니다. 지금의 냉정하고 과감한 처리가 나머지 저장 작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썩은 채소를 고르려고 지하 저장고에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양의 곰팡이, 포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밀폐된 저장 공간 안에서는 이 포자의 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들이마시는 건 폐와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 문제가 아닙니다. 아스페르길루스증 같은 심각하고 위험한 호흡기 질환에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러므로 썩은 당근 하나라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방진 마스크나 최소한 두꺼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장갑은 필수입니다. 채소의 부패를 일으키는 곰팡이는 손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미세한 상처나 갈라짐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지키세요. 겨울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썩은 채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특정 병원균, 바로 감자 역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질병이죠. 단단하고 약간 움푹 들어간 납회색이나 갈색 반점이 보일 텐데요. 이 반점들은 마치 녹슨 혀처럼 속살 깊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건 건조한 마른 썩은병 건부이지만 저장고가 습하면 물렁물렁한 젖은 썩은병 습부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런 감자를 발견했다면 감자를 전부 싹 다 골라내는 대대적인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병은 안쪽에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이미 병든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를 고를 때는 무게에 집중하세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벼운 감자는 이미 속이 말라버렸거나 썩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자의 눈 부분을 살펴보세요. 눈이 검게 변했다면 이건 역시 나쁜 징조입니다. 의심 가는 감자는 전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썩은 감자를 밭의 퇴비더미에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음 시즌 농사 지을 땅에 여러분 스스로 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감자가 지독한 악취가 나는 물컹한 죽처럼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젖은 세균성 무름병, 즉 습성 부패 때문입니다. 이 병은 채소를 점액처럼 녹여버리고 냄새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테리아는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흘러나온 진물로 인해 접촉한 주변 감자까지 순식간에 감염시킵니다. 만약 저장고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외과 수술처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점액이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병든 감자는 물론 진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었을 모든 주변 감자를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자리는 흙이나 모래에 재를 섞거나 아니면 순수한 재만으로 완전히 덮어줘야 합니다. 재는 살균 및 흡수 능력이 탁월해서 이 재난 지역을 건조하게 만들고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못하는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재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주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 저장의 주적은 백색 곰팡이병, 즉 균핵병이죠. 솜처럼 하얗고 폭신한 곰팡이가 끼면 당근이 물컹거리며 미끄러워지는 것을 분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근은 껍질이 얇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무더기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근을 쌓아서 보관했을 경우 구제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전부 다 골라내야 하죠. 하나도 빠짐없이요. 병든 것을 골라낸 건강한 당근은 반드시 백묵가루로 표면을 덮어줘야 합니다. 일반 건축용이나 사료용 백묵은 당근 표면에 알칼리 환경을 조성해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해 줍니다. 필요한 양도 적습니다. 당근 10kg당 약 200ml 정도면 충분하죠.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당근에 썩음이 막 시작됐고 특히 지하실 습도가 너무 높을 때 당근을 살리는 기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파그넘 이끼나 양파 껍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근을 꼼꼼하게 골라냈는데도 다시 썩을까봐 걱정된다면 마른 스파그넘 이끼로 층층이 덮어 보관해보세요. 이 스파그넘 이끼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천연 항생제로 불립니다. 게다가 습도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공기 중에 불필요한 습기는 흡수하면서도 당근이 마르는 것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파그넘 이끼를 구할 수 없다면 양파 껍질을 넉넉하게 사용해 보세요. 양파의 피톤치드는 여러 종류의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미 부패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당근을 모래에 묻어 보관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살균 효과가 있는
활성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트 자체는 꽤 강한 작물이지만 치명적인 포모스 신부썩은병, 나 저장 부패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붕소 부족으로 밭에서부터 시작되는 포모스는 저장 과정에서 비트 내부에 검은 곰팡이가 낀 공동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잘라보기 전까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표면에 단단하고 검은 반점이 있다면 바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점 비트는 발견 즉시 주방으로 보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강한 비트는 감자 위에 얹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증명된 오래된 방식인데요. 감자는 수분을 방출하고 비트는 이 수분을 아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자는 눅눅해지지 않고 비트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공생관계가 두 작물 모두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저장하는 과정에서 잿빛 곰팡이병이나 무름병, 세균병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잎의 회색에 솜털 같은 곰팡이가 피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배추는 잎을 벗겨내기 좋게 생겼으니 깨끗하고 건강하며 아삭아삭한 속대가 나올 때까지 겉잎을 계속해서 벗겨내세요. 이 잎들은 이미 먹을 수 없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잎을 제거했다면 잘린 단면을 건조시키기 위해 반드시 백악석회 가루이나 젤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공기가 사방에서 잘 통하도록 가급적이면 망사나 격자형 선반 위에 올려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양배추 하나하나를 신문지나 랩으로 싸서 보관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는 양배추가 완전히 건조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보관법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양파의 목썩은병, 경부썩은병은 제대로 말리지 않은 목 부분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에 정말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밑동을 눌러보면 물렁하고 냄새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자나 끈에 엮어놓은 양패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모든 양파의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일일이 눌러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즉시 골라내버리세요. 건져낸 양파들은 서둘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저장고가 습하다면 양파를 집안에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난방기구 옆이나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약 2주 정도 펼쳐 놓으십시오. 공기만 건조하다면 양파는 실온에서도 잘 보관됩니다. 하지만 이미 썩기 시작한 양팩에 지하 저장고의 습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환경 조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곰팡이나 부패는 습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 지하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결로 현상이 있다면 이건 곰팡이에 직접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만약 대형 제습기나 히터를 돌릴 수 없다면 바로 생석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양동이나 큰 대야에 생석회를 담아두세요. 생석회는 공기 중의 습기를 아주 강력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증발하면서 공기를 소독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만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굵은 소금이나 수철 상자에 담아 지하실 곳곳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들 역시 훌륭한 습기 흡수제이지만 생석회보다는 흡수력이 약합니다. 젖는 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채소를 썩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온도가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며 급격하게 변하면 채소 표면에 결로 물방울가 생깁니다. 이 물방울 하나가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죠.
따라서 온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보관 장소가 너무 따뜻하다면 공기가 차가운 밤을 이용해 통풍구와 환기 장치를 열어 온도를 낮추세요. 반대로 너무 추워서 채소가 얼 위험이 있다면 쌓아둔 채소 더미를 헌담요, 집, 볏짚 또는 거친 삼배 같은 천으로 덮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덮개는 반드시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닐, 폴리에틸렌을 덮개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닐 아래에서는 채소가 숨 막혀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습기로 인해 추위로 썩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저장고의 황인은 저장고의 폐와 같습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곰팡이 포자가 순식간에 고농도로 퍼지면서 모든 것을 덮쳐버립니다. 먼저 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깥쪽 배기 파이프가 거미줄이나 낙엽 혹은 눈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환기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만약 자연적인 통풍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화장실에 쓰는 것과 같은 작은 덕트팬을 배기 파이프에 임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만이라도 작동시키세요. 강제적인 공기순환은 습도를 낮추고 곰팡이 포자가 채소 위에 안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기료에 약간의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확한 감자 수확물 전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채소가 이미 저장고 안에 있을 때 공간 자체를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유황훈증제 또는 유황연막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훈증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황이 채소에 맺힌 수분과 접촉하면 황산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저장된 채소가 화학적으로 손상되어 섭취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유황훈증제는 반드시 채소를 모두 비운 빈 저장괴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소가 안에 있을 때 대체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장비를 빌릴 수 있다면 오존 발생기, 오조네이터를 사용하십시오. 오존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나중에 산소로 다시 분해되므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살균용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감자에 직접 닿으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빛이 감자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이 부족하다면 검증된 생물학적 제재에 의존합시다. 피토스포린이나 트리코더민 같은 제품들이죠. 주의할 점은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채소에 직접 이 약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저장고 정리 후 비워진 벽이나 선반에 분무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제제들을 건조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뿌리 채소를 덮는 톱밥 또는 모래와 섞는 것입니다. 유익한 고초균 박테리아나 트리코더마 곰팡이가 병원균과 맞서 싸우고 잡아먹어 여러분의 작물을 보호해 줄 겁니다. 이것은 미생물 수준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전쟁이며 우리는 이 전투에서 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채소 보관 용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속이 꽉 막힌 비닐봉투나 최악의 경우 내부 라이너가 있는 설탕 포대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부 꺼내세요. 이런 용기는 통풍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채소에 열이 차고 습기가 생겨 쉽게 썩습니다. 최고의 보관 용기는 틈이 있는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 망사형 상자입니다. 이들은 내부 전체를 관통하는 통풍을 보장합니다. 만약 보관함에 상자 없이 채소를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바닥에 나무 격자나 팔레트를 깔아주세요. 채소와 바닥 사이에 최소 10에서 15cm의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가 콘크리트나 흙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런 과일을 감자나 당근과 같은 저장고에 함께 보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익은 과일은 에틸렌 가스라는 것을 배출합니다. 이 가스는 주변의 모든 것의 숙성과 노화를 급격히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에틸렌 때문에 감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당근은 쉽게 시들거나 썩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만약 별도의 보관 공간이 없다면 과일을 최대한 채소화, 격리해야 합니다. 에틸렌은 공기보다 무겁지만 대류 현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과일을 가장 높은 선반에 두시거나 밀폐된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밀폐된 상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둘을 저장고에 최대한 서로 다른 구석에 멀리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입니다. 천장에 맺힌 물방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천장이 축축하면 물방울이 바로 채소 맨 위에 떨어지면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럴 땐 이중 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산처럼 비스듬하게 비닐이나 두꺼운 천을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방울이 수확물에 떨어지지 않고 경사면을 따라 한쪽으로 흘러 준비된 양동이에 모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임시 대책이지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천장 자체는 이미 자리 잡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황상우리 용액에 적신 걸레로 닦아주세요. 곰팡이가 포자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진 또 다른 민간요법은 바로 보호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자나 비트 상자에 마가목, 잎이나 고사리 잎, 쑥잎 등을 넣어두세요. 이 잎들에서는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피톤치드가 방출됩니다. 물론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채소를 한번 골라낸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IP들은 반드시 완전히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채소 표면에 말린 솔가지나 잣나무 가지를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소비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품종의 감자나 당근이 다른 것보다 보관성이 안 좋아서 먼저 상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드셔야 합니다.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아끼지 마세요. 나중에 먹을 것은 지금 흠집 없이 멀쩡하게 보관된 저장성이 가장 좋은 단단한 품종들로 남겨두세요. 미리 식재료를 손질해서 보관하세요. 양배추를 절이거나 당근을 차에 썰어 냉동하고 비트로 반찬을 만드는 식이죠. 한 달 뒤 상한 채로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느니 주말에 시간을 투자해서 가공하고 병이나 냉동실에 저장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일지를 쓰거나 간단하게 달력에 기록을 남겨두세요. 언제 부패가 시작되었는지, 어떤 작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당시 날씨는 어땠는지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다음 농사철을 위한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어쩌면 저장성이 더 강한 품종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배 기술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소를 너무 과하게 줘서 채소가 물러지고 썩기 쉽게 변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 풍성한 수확을 위한 싸움은 저장고가 아니라 이미 봄철밭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계획을 따라 남아있는 작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작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건조하고 건강한 채소들이 여름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행동 계획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썩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선별 작업을 해주고 습도 조절, 올바른 환기, 그리고 잿가루나 백악 같은 안전한 천연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여 대부분의 저장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농사 시즌 준비에 필요한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이 시도해본 가장 독특한 채소 보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